예, 안녕하십니까. PwC 스트래티지 앤드의 장유신 파트너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앞서 두 분 발표자께서 전반적으로 경기 매크로 상황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오늘 이제 산업별 시장 전망과 이제 기업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이 대표 산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주제 자체가 매크로 상황에 대한 어떤 대응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기업 수출 업체, 수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와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경기 민감형 인더스트리라고 할 수 있는 리테일과 CPG 비즈니스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반도체 산업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주원 박사님께서 우리나라 수출이 이제 최근에 빠지게 된 어떤 그 주된 원인 중에 하나로서 반도체 수출을 말씀 주셨는데요. 실제로 통계를 보더라도 실제 그렇습니다. 최근 반도체 시장 전망이 2023년까지 마이너스 한 3%, 4% 정도 수준으로 마이너스가 성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은 시장 전반적인 컨센서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반도체 시장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메모리 시장과 비메모리 시장으로 나눠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반도체의 위기, 어려움을 이제 말씀을 세간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것은 메모리 시장의 어떤 역성장이 가장 큰 주요한 원인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가 약간의 부족함이 좀 있긴 합니다만 비메모리 시장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 전체를 봤었을 때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조는 분명히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구분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인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올리게 되면 메모리 시장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선제적인 캐파 증설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수급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우리나라 업체들이 전반적인 메모리 시장을 리딩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긴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 선단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올 때까지 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제품들의 어떤 그 차별화라는 것은 거의 없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까 더욱더 이 경기에 민감하게 수급 상황에 따라서 가격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조금 더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고객의 수요 기반으로 이제 캐파를 이제 증설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제품을 좀 공급하고 있는 그런 네이처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인더스트리이다 보니까 얼만큼 이제 고객의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느냐, 즉 고객의 용도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이제 가격을 맞출 수 있는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에 좀 비탄력적인 그런 특징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메모리와 이제 비메모리 산업 각각 나눠서 봤었을 때의 메모리 같은 경우는 현재 같은 어떤 그 불황의 상황이라는 것이 얼마큼 계속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 볼 것은 제가 앞서 제품이 이제 거의 이제 표준화됐기 때문에 커머디티화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경기에 조금 더 덜 민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의 고민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신문기사상으로 선단 노드 경쟁, 즉 3나노 비메모리를 이제 만들었네, 양산이 어땠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렇게 선단화되고 있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에 업체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 PwC 스트래티지 앤드의 견해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모리 시장입니다. 메모리 시장이 언제쯤 회복이 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예측 기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2023년을 이제 지나서 2024년 내지는 2025년을 전후해서 대표적인 애플리케이션 마켓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PC와 모바일 수요가 이제 반등하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이제 봐야 될 것은 오른쪽 차트에 있는 메모리의 애플리케이션 마켓 비중이 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이 메모리 시장의 가장 큰 수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서버,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서버 시장, 그리고 그의 양대산맥이라고 볼 수 있는 모바일 시장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26년,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2026년경이 되면 서버 시장의 비중이 모바일 시장의 비중보다 훨씬 더 이제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이제 많습니다.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하루에 쓰는 데이터의 량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클라우드라든지 이제 IDC와 같은 이제 서버가 필요로 하는 그런 인더스트리의 성장의 속도라는 것이 엄청나게 빨라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서버향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들고 이런 패턴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게 된다면 최근에 메모리 시장 내에 이제 사이클의 주기는 조금 더 느려질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서버 시장향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거의 모바일향의 어떤 메모리에 대비해서 서버향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기술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 이제 필요로 하는 포인트가 좀 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즉 훨씬 더 빠른 속도의 데이터 처리가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수요가 이제 늘어나면서 AI 수요가 이제 늘어나게 되고 AI 서버가 이제 되다 보면 연산 속도가 훨씬 더 빨라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된다. 기본적으로는 이 데이터 처리량이라든지 연산 속도라고 하는 것은 메모리에 아주 직접적인 연결은 되어 있지 않긴 합니다만 최근에 프로세서의 기술의 한계라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에 이 두 가지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관점에서 메모리와 연계해서 데이터 처리 속도라든지 연산 속도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업계의 움직임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데이터 처리량을 좀 올리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와 이제 결합을 해서 메모리와 소프트웨어를 결합을 해서 용량을 좀 확장을 하는 CXL 기술 같은 것들이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버의 연산 속도 자체를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프로세서와 메모리를 하나로 묶은 PIM이라고 하는 프로세스 인 메모리라고 하는 기술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그것을 이제 방증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과거의 메모리의 집정량 자체를 늘렸던, 즉 IDM이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어떤 요인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데이터 처리량을 늘리고 연산 속도를 빠르게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과거의 메모리 IDM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팹리스라든지 클라우드 기업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해야지만 하는 이런 상황에 좀 놓여지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AI 서버 역시 마찬가지로 파운드리와의 이제 협력이라는 것이 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런 기존에 같이 이제 협업이 별로 많지 않았었던 업체들과의 협업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사례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빈메모리 시장과 관련돼서 보게 된다면 빈메모리 시장은 메모리 시장과는 다르게
작년 대비해서 보게 된다면 성장률이라는 것은 다소 좀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견조한 관점으로 계속해서 이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메모리 시장과 마찬가지로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은 이 비메모리 시장의 애플리케이션 마켓이 또 변화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비메모리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메모리와 마찬가지로 모바일 시장이 좀 주도했던 그런 시장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요즘에 이제 자동차가 이제 출고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이 다 이 비메모리 시장 때문에 비메모리의 수급 상황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자동차향 비메모리가 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전기차가 되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점점 더 많은 이 반도체가 이제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아마 피부로 느끼시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제시드리는 이 차트는 이제 직관적으로 아마 느낌이 오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자동차향 메모리 반도체의 비중이 늘어나고 비메모리 반도체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전략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좀 살펴보게 된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파운드리 업체의 수익성의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복잡한 이야기처럼 이제 들리실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자동차 메모리, 지금 나오고 있는 자동차 비메모리의 대부분은 24나노 내지는 18나노 정도의 이 반도체 파운드리 업계에서 얘기하는 소위 레가시 노드를 이제 이용을 해서 공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레가시 노드에 대한 부분은 업계에서는 보통의 경우는 10나노 미만, 10나노 이상의 이제 크기의 선단 공정을 이제 레가시 노드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3나노가 좀 화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3나노, 5나노 이렇게 선단 노드로 이제 갈수록 EUV를 이제 도입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당연히 혹시 훨씬 더 얇은 그런 공정을 이제 써야 되기 때문에 공정 난이도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불량이라든지 수익성 악화의 요인들로 이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의 비메모리 반도체의 이제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TSMC 같은 경우는 이 설비사들과의 이제 협력이라는 것을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강화하고 있는 모습들을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선단 노드가 이제 상황이 이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자동차 비메모리로 이제 대표되는 소위 이제 레가시 노드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하면 당연하겠습니다만 레가시라는 이름이 주는 의미 자체에서 이제 의미 자체에서 주는 것처럼 감가상각에 이미 완료된 설비를 이제 활용을 해서 제품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 선단 노드에 비해서 40% 이상의 수익성이 좀 높은 것으로 평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TSMC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레가시 노드 쪽에 이제 캐파를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노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향 비메모리가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파운드리 업계의 수익성이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하게 인식이 돼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익성 문제 관련돼서 TSMC 실제 사례, TSMC는 이제 롱테일이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이제 펼치는 것으로 유명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난 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있는 소위 레가시 노드의 캐파라는 것을 줄이지 않고 계속해서 오히려 확대를 하면서 하이볼륨 롱 라이프타임의 제품을 대상으로 해서 고객들을 적극적으로 서브하면서 높은 수익성을 이제 부과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수익성을 바탕으로 해서 선단 노드에 대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파운드리 업체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잘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는 분명히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TSMC가 앞서 말씀드렸던 롱테일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구가할 수 있었던, 잘 실현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하는 것은
소위 얘기해서 이제 반도체 에코라는 것이 잘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얘기해서 파운드리의 이제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수요처들이 팹리스라든지 칩리스 이런 앞단에 그 고객들이 잘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파운드리 자체의 생산뿐만 아니라 파운드리가 선담화되면서 이 패키징 공정이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소위 오사트라고 하고 있는 이 후공정에 대한 에코도 잘 만들어져 있고 그들 간의 상호 협력이라는 것이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업체 수도 그렇고 업계의 어떤 수준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 대만의 그것과는 좀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정도의 좀 수준에 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라든지 아니면 파운드리 업계 자체가 자발적으로 이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라는 것이 적절히 좀 필요한 그런 시점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만의 그 오사트 업체들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게 되면요. 뭐 과거부터 대만의 업체들이 이 오사트의 생태계가 잘 만들어져 있었지는 않았습니다. 초기에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졌을 때는 그야말로 패키징을 외주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가 TSMC가 이런 그 오사트라든지 패키징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후공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더 그 전략적으로 좀 중요해질 것이다라는 판단 속에서 동반 성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기술적인 지원이라든지 물량의 지원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같이 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사트 업체 자체적으로도 보게 되면 시기에 따라서 뭐 예컨대 2015년 경에는 물량 자체가 엄청나게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캐파를 늘리기 위한 인수라든지 하는 것들을 실행을 했었고 최근에는 캐파 자체도 이제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패키징 기술 자체에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 라이센스라든지 기술을 가져오기 위한 M&A라는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반도체 생태계에 있는 기업들이 고려를 해봐야지 되는 그런 포인트이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산업 좀 정리를 이제 해보게 되면 뭐 메모리, 빈메모리, 뭐 공이 다 공정의 고도화라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고요. 앞서 이제 메모리 쪽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메모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커머더티라고 생각이 될 수 있긴 합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비메모리와의 이제 결합이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의 이제 결합을 통해서 다양한 또 새로운 기능들이라는 것을 부과해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정의 고도화라는 관점에서 혼자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설비사, 소재사, 그리고 이제 부품사와의 협력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새로운 반도체의 제품 자체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에코들과의 협력들이라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이제 다음은 리테일과 CPG 비즈니스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제 리테일 비즈니스에서의 온라인화라고 하는 것은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대세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의 판매 비중이라는 것은 좀 늘어나고 있는데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지 될 것은 오른쪽에 있는 차트입니다. 뭐 소위 얘기해서 여러 가지 종합몰, 쿠팡이 가장 대표적인 업체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종합몰의 성장과 전문몰의 성장, 소위 이제 버티칼이라고 얘기하는 전문몰의 성장을 이제 비교해서 봤었을 때 상대적으로 전문몰의 성장이 조금 더 최근에는 좀 비약적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전문몰이 종합몰에 비해서 조금 더 약진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얘기해서 과거에 온라인을 통해서 그냥 싼 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비싸더라도
그야말로 가심비를 충족할 수 있는, 즉 나에게 맞는 제품을 나에게 잘 레코멘드 해줄 수 있는 그런 전문몰에 소비자들이 조금 더 수요가 좀 몰리고 있는 이런 상황. 뭐 특히나 이제 MZ세대를 이제 위시로 하는 그런 가심비 트렌드라는 것이 작용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가심비 트렌드라는 것을 잘 맞춰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패션, 뷰티, 리빙, 뭐 이런 인더스트리 섹터에서의 이제 전문몰의 성장이 조금 더 비약적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 섹터에서 여러 가지 고객들의 니즈를 잘 해결하기 위한 밸류 프로포지션을 들고 많은 업체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사실은 뭐 주지의 사실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주제 말씀처럼 냉혹한 매크로 상황을 좀 직면하고 있는 우리 업체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조금 냉정하게 좀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즉, 이렇게 많은 업체가 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위 기업이 생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돈을 벌고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아쉽게도 그렇게 돈을 잘 벌고 있는 업체는 상당히 소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두 가지 사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뭐 W 컨셉 같은 경우는 아주 명확하게 국내 우수 디자이너 브랜드, 숨겨져 있는 우수 브랜드이겠죠. 우수 브랜드 디자이너의 판로를 개척해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무신사와 비교하고 있습니다만 무신사와 비교해 봤었을 때에 스트리트 캐주얼이라기보다는 디자이너 브랜드의 포멀한 룩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성 고객들의 이제 니즈를 좀 잘 맞춰내면서 수익을 잘 창출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에 비해서 이제 무신사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젊은이들의 놀이터. 그래서 인스타에서 본 바지라든지 옷을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관점을 잘 해결해주는 그런 관점에서 수익성을 좀 잘 내고 있으면서 최근에 투자도 계속해서 활발하게 매크로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투자도 잘 받고 있는 이런 기업들을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기업들의 사례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네거티브 얘기라서 기업 A, B로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시면 기업의 비전, 소위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두 업체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블러한 것이 사실이다. 즉, 그냥 우리는 패션 플랫폼이야. 내지는 우리는 식자재 유통 플랫폼이야. 라고 하는 정도의 밸류 프로포지션을 가지고서는 사실은 돈을 벌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다. 그렇다 보니까 매크로 상황이 좋았었을 때의 투자 유치를 이제 받았던 돈을 바탕으로 소위 이제 캐시 버닝을 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이제 더욱더 이제 심각한 것은 지금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캐피탈 마켓에서 이제 받기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매크로 상황과 더불어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렇게 버티칼 전체의 섹터가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업의 아이덴티티와 밸류 프로포지션이라는 것이 조금 명쾌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버티칼의 이제 스타트업 같은 업체들의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습니다만, 우리 이제 대표적인 유통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유통 대기업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온라인의 확대에 더불어서 여러 가지 온라인 사업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 숫자로 증명되고 있는 것은 아직은 앞서 말씀드렸던 W 컨셉이라든지 무신사와 같이 그런 명확한 밸류 프로포지션과 아이덴티티를 제시하고 있는 기업의 성과에 비해서는 아직은 좀 부족한 것이 좀 사실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대기업들의 노력이 조금은 아직 결실을 좀 못 내고 있는 이런 부분은 오른쪽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대형 유통사의 온라인몰의 제시라는 것과 버티칼 플랫폼의 제시라는 것이 다르다. 즉, 양말 하나를 사더라도 버티칼 플랫폼에서는 나한테 제대로 잘 맞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룩과
룩 앤 필이라는 것을 좀 잘 제시를 해주고 있고, 그야말로 전문적인 어떤 그런 룩 앤 필을 좀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비해서 왼쪽에 있는 대형 유통사의 온라인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싼 거를 이제 고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지금 아직 머물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고객의 니즈라든지 제품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차별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대기업들이 좀 뭐 우리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에 비해서 빠르게 움직이기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 뭐 우리 버티컬 플랫폼을 위시한 어떤 우리 벤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대기업, 유통사들은 어떤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지 되는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아직은 이제 막 론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성공이다 아니다를 논하기는 좀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최근에 나온 키미스 오아시스 사례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만한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겠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오아시스라는 신선 위주의 사실은 일부 소규모로 온라인을 좀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였긴 했었습니다만, 합리적인 가격에 이제 친환경 유기농 제품을 공급하는 입장에서 아는 주부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브랜드 파워가 이제 있는 업체인 것을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뭐 킴스클럽은 가장 대표적인 생필품, 공산품, 커머더티의 소싱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가 서로 역량을 결합을 해서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고객을 접점을 만들어내고 구매 편의성을 좀 제고시키면서 신선식품과 여러 가지 공산품을 망라하는 제품 커버리지를 확대하는, 뭐, 즉,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커머더티, 신선에 비해서 이제 커머더티의 소싱 역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킴스는 뭐, 신선의 소싱이 여전히 있었습니다만, 빠른 배송이라든지 하는 그런 역량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즉, 상호 보완적인 역량의 결합이라는 것을 통해서 조금 다른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이 사례가 좀 주목을 해서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뭐 캐피탈 마켓에서 우리 이제 버티컬 플랫폼 입장에서는 캐피탈 마켓에서 투자 유치를 좀 받기 어려운 뭐 이런 상황들, 그리고 이제 대형 유통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온라인화를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아직은 가시적이지 않은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봤었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의 섹터에서 이제 그랬던 것처럼 상호 간의 보완적인 어떤 역량의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들을 좀 추구해보는 것은 어떤가라고 이제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뭐 딱 두 가지 섹터만 가지고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불황을 좀 넘기기 위해서, 잘 슬기롭게 넘기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전형적인 사고에선 좀 탈피해야 되겠다. 뭐 예컨대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 이제 경쟁력의 핵심은 선단 경쟁. 뭐 물론 그 선단 경쟁도 이제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앞서 보셨던 것처럼 그 레가시 노드에서 오히려 그 실질적인 어떤 수익성이라는 것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었다라는 것은 간과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늘 티피컬한 어떤 그런 사고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가 고객들이 원하고 있는 어떤 그 니즈에 부합하는 가치 제안과 거기에 부합하는 사업 모델이라는 것을 조금 더 명쾌하고 클리어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것은 라는 것은 기본적인 사실일 텐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 나 혼자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종의 기업들,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그런 기업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이 답이 될 수 있겠다. 반도체의 사례가 그렇고 유통의 사례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이 콜라보레이션이 당연히 답이 될 수 있고, 이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 자체의 노력도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뭐 예컨대 이제 반도체 에코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라는 것도 같이 따라주면 우리 기업들이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잘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오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